지나치게 선정적입니다.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게 그려냈고 미국식 만화치고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너무 정말 소나무 같은 취향이 있으시네요. 네, 다음은 루이의 추천 드라마. 먼저 첫 번째로는 엄브렐라 아카데미입니다.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사실 미국에서 해리포터만큼 유명해요. 드라마화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의 호응이 대단했었죠.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사실 넷플릭스가 마블을 넘볼 첫 번째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지널드 하그리부스라는 억만장자가 한날 한시에 정말 기이한 현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요. 하나의 히어로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범죄 현장에 그들을 투입해서 히어로가 되고 하나의 상징이 되는. 그런데 그 레지널드 하그리부스가 죽어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왜 죽었는지 모여서 하그리부스의 이런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장점으로는 넷플릭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히어로물을 끌고 갈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단점으로는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접했던 그런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좀 와닿는 게 약해서 호불호가 짙을 수 있다. 약간 이게 단점이고요. 특히나 그중 히로인이 있어요. 클라우드 하그리부스라고 로버트 시안이 연기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약간 약쟁인데 굉장히 유쾌하고 어마어마한 감초 역할을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드라마는 얼터드 카본입니다.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간단한 시놉을 이것도 말씀드리면 다른 육체로 부활하거나 영생이 가능한 세상에서 주인공 타케시 코바치가 250년 만에 부활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부활한 줄 알았더니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죠. 바꿔서.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봤더니 무드셀라, 하늘에 사는 계층이라고 해요. 그 귀족이 그 사람을 살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살인 사건을 조사해달라. 내가 죽었는데 날 죽인 놈이 누군지 너가 밝혀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는 여정인데, 장점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SF, 그리고 환상적인 미장센, 그리고 액션도 굉장히 통쾌합니다.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예요. 웰메이드라는 평가가 많다고 저도 듣기는 했어요. 저도 좀 짧게 보긴 했는데. 근데 단점은 지나치게 선정적입니다. 꼭 저기서 다 벗어야 되나? 전라가 나오거든요. 남녀 전라. 채울 수 없은 만큼은 아니야.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약류들이 많이 나오고, 악역이 상대적으로 주인공과 협력팀을 이루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다소 포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히로인으로는 크리스 코너가 연기한 포라는 배역인데, AI 호텔 레이븐의 경영자면서 본인도 AI예요. 주인공을 돕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AI로서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네, 세 번째 추천 영화는 러브, 데스 플러스 로봇, 옴니버스식 드라마고, 미스터리, 호러부터 SF, 전쟁, 괴수물, 그리고 사이버펑크, 코미디까지 짧지만 사람들한테 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류의 옴니버스 드라마입니다. 하나 제가 꼽자면 최고의 작품으로 지마블루라는 편이 있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 끝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냥 되게 간결하게 그린 애니메이션 같은데 마지막에 던지는 그 심오함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되게 세련된 철학미, 그것이 굉장한 장점이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영상 퀄리티들이 좋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너무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연속성이 좀 덜해요, 이 리듬이. 그래서 내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근데 이상하게 계속 보게 돼요. 한 편만 보고 내일 또 봐야지가 아니라 이걸 쭉 다 보게 되는
좀 신기한 힘이 있는 그런 옴니버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게 저는 좀 동화 같은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로봇들 3명이서 멸망한 아. 지구로 관광 여행을 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 재밌었어요. 너무 웃기죠. 정말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다.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더 크라운입니다. 사실 더 크라운은 굉장히 큰 상을 받을 정도로 명작이고 엘리자베스의 전기를 그린 드라마죠. 매화마다 주인공이 다릅니다. 엘리자베스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영국 전체를 운영하는 당시에 희대를 풍미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고요. 사실 엘리자베스가 정식 왕이 적통이 아니죠. 그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여왕의 자리로 오르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히로인으로 특별하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동생 마가릿 공주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마가릿 공주를 이 바네사 커비가 연기를 했는데 왕족인 걸 싫어해요. 자기는 그냥 일반인이고 싶은, 그리고 영국 특유의 약간 반항적인 그런 요소를 담고 있고 실제로도 마가릿 공주는 약간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추천장이 있는데 시즌2의 사화 베릴이라는 장이 있어요. 마가릿 공주가 암스트롱 존스라는 인물 사진가와 사랑에 빠지는 딱 장인데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게 그려냈고 되게 세련돼요. 되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할 정도로 아주 세련되게 표현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역사 덕후들이 보면 환장할 만한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 숨어있는 이 습관 그리고 전통이 왜 그렇게 시작됐는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사소한 요소들이 많다. 단점으로는 영국 국뽕이 심합니다. 영국, 이 브리티시의 자존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당시에 조금 하대받았던 인물이 좀 멋있게 나오는 오류들이 상당히 많아서 극으로서 좀 가미하고 봐야 되는 요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드라마는 파이널 스페이스. 파이널 스페이스 재밌어. 파이널 스페이스 진짜 재밌습니다. TBS에서 처음 방영한 성인용 SF 애니메이션이고요. 현재로는 이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인공 게리라는 친구가 거의 꼴통이에요. 이 친구가 여자 하나 꼬시겠다고 우주연합군의 장교복을 훔쳐다가 우주로 가게 되고 그것이 걸려서 감옥에 가고 돼요. 이래서 막 이렇게 자충우돌 어떤 펼쳐지는 스토리입니다. 최고의 히로인은 문케이크 추바티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동글동글한 초록색 괴물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이 친구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요소들을 만드는 굉장한 히로인입니다. 장점으로는 미국식 만화치고는 굉장히 재밌어요. 미국식 만화들이 대체적으로 블랙 코미디 또는 미국 사람들만 이해하는 웃긴 요소들을 갖고 있어서 별로 안 웃긴 게 많은데 이건 굉장히 웃겨요. 단점으로는 시즌2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즉 언제 넷플릭스에 다시 올라올지 아직 미지수예요. 연속성이 끊긴다 정도. 그게 좀 단점이다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소나무 같은 취향이 있으시네요. 야, 그럼요. 정말 한결같아. 네, 그래서 첫 번째 넷플릭스 추천 영화 시리즈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넷플릭스 추천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